일본의 상도 2회. 2장 오사카 상인. 돈을 남기기보다 사람을 남겨라. 일본의 3대 재벌 중 하나인 스미토모 그룹은 오사카에서 잔뼈가 굵은 대기업이다. 또 경영의 신이라고 불리는 파나소닉 그룹의 창업주 마쓰시다 고노스케도 오사카 상인 출신이며, 기린 맥주와 쌍벽을 이루고 있는 아사히 맥주도 역시 오사카 상인이 만든 기업이다. 1899년에 창업한 산토리 위스키도 오사카에서 처음 털을 닦았고, 세계 최초 라면을 개발한 니신 식품도 오사카에서 출발한 기업이다. 이외에도 오사카에는 100년 이상 된 노포나 기업이 약 500개 이상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 가운데 가장 오래된 회사는 1430여 년의 역사를 가진 건축회사 곤고구미다. 곤고구미가 흔들리면 일본이 흔들린다. 곤고구미가 흔들리면 일본이 흔들립니다. 곤고구미의 건축 실력을 알아보고자 찾아갔던 오사카 건축사 협의회 후쿠모토 부소장은 이렇게 말했다. 실제로 지난 1995년 고베 일대를 강타한 한신 대지진 때 고가도로가 넘어지고 땅이 갈라지는 와중에도 대지진의 중심에 있던 곤고구미가 지은 절은 무너지지 않았다고 한다. 가이코인 절의 주지 스님의 말씀에 따르면 당시 지진으로 인해 몸이 공중으로 튀어올랐고 40m나 되는 절 담장이 모조리 무너졌다고 한다. 그러나 곤고구미가 지은 대웅전만은 석가래 중 극히 일부가 비틀려졌을 뿐 어떠한 피해도 없었다고 한다. 곤고구미는 578년에 창업한 회사다. 이 회사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회사이기도 한데, 곤고구미의 39대 사장인 곤고 토시타카 씨는 그 비결을 이렇게 말한다. 곤고구미는 어떤 공사를 맡아도 기본에 충실합니다. 보이는 곳보다는 보이지 않는 곳에 더 신경을 쓰는 편이죠. 기본에 충실하다는 것은 쉬운 말 같지만 실제로는 무척 어려운 일인데, 이것이 바로 1430여 년 동안 망하지 않고 살아남은 곤고구미의 성공 비결일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것은 사장은 언제나 현장에 살아야 한다는 곤고구미 가문의 경영 철학이다. 실제로 곤고구미 39대 사장은 본사 사옥 4층에 그의 가정집을 두고 있다. 지난 1430여 년간 그 자리에서 조상 대대로 살아온 것이다. 곤고구미의 장인 정신은 다카마스 건설과의 합병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연매출 1,000억 원대를 올리던 곤고구미가 2004년 파산하게 되고, 신흥건설회사인 다카마스 건설이 곤고구미를 통째로 인수했다. 그리고 이 다카마스 건설의 신곤고구미 부서에는 곤고구미의 39대 사장인 곤고 토시타카 씨가 현재 83세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상담역으로 일하면서 언젠가는 곤고구미를 다시 찾아오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과자를 통해 얻는 마음의 평화와 풍요, 스루가야. 토라야가 도쿄의 대표적인 과자점이라면 오사카엔 스루가야가 있다. 오사카의 대표적인 과자점 스루가야는 6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다. 처음 스루가야는 수르야라는 이름으로 만주를 파는 가게였다. 그러다가 1589년부터는 후시미 양갱을 만들어 팔기 시작했는데, 이 양갱을 먹어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극찬을 한 뒤로 그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했다. 이 무렵 일본에서는 다도가 유행했는데
당시 스루가야의 양갱도 다도해 때 내놓은 과자로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다. 창업주인 스루야 오카모토는 자손들에게 과자와 함께 살라는 유언을 남길 정도로 자신의 과자에 애정을 쏟아왔다. 그리고 후손들은 그의 유언을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다. 한 가지 놀라운 것은 창업 당시 시작했던 만주를 아직도 옛맛 그대로 만들어 팔고 있다는 것이다. 오늘날 스루가야는 과자를 통해서 얻는 마음의 평화와 풍요라는 슬로건으로 여전히 일본인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달면서도 쓴 맥주, 아사히 맥주. 일본 사람들은 식사를 하기 전에 맥주를 한 잔씩 마시는 습관이 있을 정도로 맥주를 애호한다. 일본의 맥주는 아사히, 기린, 삿포로, 몰트가 대표적인데 이 가운데서 가장 소비가 많은 것은 역시 아사히와 기린이다. 2002년 이전까지 48년 동안 일본 맥주 시장에서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던 기린은 아사히의 주력 상품인 슈퍼드라이 가라쿠치로 인해 1위 자리를 내주게 된다. 아사히 맥주를 생산한 회사는 1889년 설립된 오사카 맥주 회사다. 아사히 맥주는 설립 이듬해부터 생산됐지만 처음에는 별로 큰 인기를 끌지 못했다. 이미 오사카에는 그보다 18년 앞선 시부야 맥주가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아사히 맥주가 명성을 떨치게 되는데 이는 바로 아사히 맥주의 차별화 전략 때문이었다. 아사히 맥주는 미국식 시부야 맥주와 경쟁하기 위해 맥주의 본고장인 독일을 선택했고 독일 최신 기술과 독일에서 교육받은 기술자들에 의해 아사히가 생산되었다. 이로써 아사히 맥주는 오사카에서의 맥주 시장 점유율을 높이게 된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그들은 이제 일본 전체를 상대로 해야 했다. 당시 일본에는 맥주업계 선발주자인 기린과 삿포로가 있었다. 아사히의 다양한 판매 전략에도 불구하고 아사히 맥주는 항상 2등 상품이었다. 아사히 맥주는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히구치 히로타로를 사장으로 스카우트했다. 그는 비록 은행원 출신이긴 했지만 대담한 발상을 하는 파격적인 경영인이었다. 그는 우선 경영이 급속히 악화된 아사히 맥주의 전 직원들을 모아놓고 절대로 감원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했다. 맥주 시장의 판매 회복에 앞서 직원들에게 자신감을 되찾아주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히구치 사장의 파격적인 발언 이면에는 이것을 뒷받침하는 전략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역발상 전략이다. 첫째, 그는 아사히 맥주의 상품이 갖고 있는 결점에 대한 경쟁업체의 충고를 수용했다. 특히 원료와 신선도에 대한 비판에 귀를 기울였다. 두 번째, 불황이라도 원료는 항상 최고급을 사용함으로써 원재료의 구입비를 아끼지 않았다. 세 번째, 공장에서는 원가 제도를 폐지하고 좋은 물건을 만드는 데 주력했으며 네 번째, 영업으로 번 돈은 모두 광고에 사용했다. 다섯 번째, 참신한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도록 사내 분위기를 조성했고 여섯 번째, 상품 개발의 최대의 적은 외부가 아니라 사내에 존재하는 인식의 벽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 일곱 번째로 고객의 요구는 아무리 무리한 것이라도 상품 개발에 무조건 반영했다. 때로 그것이 이율배반적이라고 해도 수용할 정도였다. 여덟 번째, 노조가 대우 개선을 요구하기에 앞서 회사가 먼저 대우를 개선해 주었으며 아홉 번째, 큰일 났다와 같은 극단적인 용어 사용을 자제하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물건을 만들게 했다. 이런 역발상의 경영 전략을 실천한 결과 점유율 61.4%였던 기린을 가볍게 무너뜨리고
아사히 맥주가 성공의 본궤도에 오르게 되었다. 히구치 사장의 경영 혁신 운동은 전례가 없으므로 할 수 없다는 당시 경영 원칙을 뒤엎고 전례가 없으므로 하겠다는 역발상 전략에서 비롯된 것이다. 또 시장 점유율 1위인 기린의 맥주 맛을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혀 다른 맛의 신제품 개발에 주력했고 그 결과 달면서 쓰다는 아사히 슈퍼드라이가 출시되었다. 달면서도 쓰다는 맛 자체가 이미 이율배반적인데 그런 역발상의 파격적인 제품 생산은 아사히 맥주를 맥주 시장 점유율 1위로 끌어올리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이렇게 역발상의 경영 철학을 가능케 했던 것이 바로 오사카의 상인 정신이다. 세계 음식 문화의 혁명, 니신 식품. 니신 식품은 세계 최초로 라면을 개발한 회사다. 니신 식품은 먹는 것은 모든 인간 활동의 원점이다라는 안도 모모후쿠 사장의 생각으로 시작했다. 당시 제염업을 하던 모모후쿠는 어느 날 우연히 포장마차에 들렀다가 라면 한 그릇으로 허겁지겁 허기를 때우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 그는 그 모습을 본 순간 제염업보다 우선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1958년 당시 일본은 쌀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밥을 굶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에 미국은 밀가루를 대량으로 원조했고 일본 정부 당국은 밥 대신 빵을 권장했다. 하지만 입맛에 맞지 않는 빵을 억지로 먹으라고 해서 될 일이 아니었다. 뭔가 대안이 필요했다. 안도 모모후쿠 사장도 정부 당국의 정책이 불만스러웠다. 그는 동양에는 면을 먹는 전통이 있는데 왜 면을 놔두고 빵을 권하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오사카의 시장 한복판의 포장마차에서 생라면을 먹고 있는 사람들을 목격하게 된다. 당시의 라면은 그 자리에서 삶아 국물을 부어주는데 오래 두면 면이 상하기 때문에 즉석에서 먹어야만 했다. 그 모습을 본 안도는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면을 저렇게 좋아하는데 라면을 집에서 간단하게 끓여 먹을 순 없을까? 그러나 그 일은 간단한 일이 아니었다. 국수는 여러 날 동안 놓아두면 상하기 마련이고 국물의 제조도 생각보다 복잡했다. 그는 겨우 3평짜리 다다미 방에서 국수를 생산할 수 있는 중고기계를 들여놓고 실험에 착수했다. 그리고 국수를 오래 보관하기 위해서는 건조를 시켜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부인이 저녁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생선살을 튀겨 어묵을 만들고 있을 때였다. 순간 그는 그 모습에 놀라운 영감을 떠올렸다. 수분은 음식 부패의 원인이다. 그런데 국수를 기름에 튀긴다면 수분이 날아간 자리를 기름이 표면을 감싸면서 부패 방제의 역할을 해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것이 그가 발견한 순간 유열 건조법이었다. 하지만 초기 실험은 그리 만만치 않았다. 무엇보다도 국수를 끓는 기름에 넣어보니 수분이 재빨리 증발하면서 면의 표면에 구멍이 뚫렸다. 그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많은 실험을 거쳤고 그 결과 1958년 최초로 치킨 라면이 개발되었다. 하지만 소비자의 반응은 냉담했다. 면발도 익숙치 않을 뿐 아니라 가격도 우동에 비해 비싼 편이었다. 그러나 안도는 결코 낙담하지 않았다. 맛에는 자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한편 안도는 광고와 시식 판매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집에서 끓여 먹는 간단한 라면이라는 광고가 나가자 식품 도매상의 문의 전화가 쇄도했다. 워낙 맛이 좋아 비싼 값에도 도매상들은 판매를 자신하게 되었다. 판매를 결정한 도매상들이 공장에 트럭을 보내기 시작했다. 공장 앞은 도매상들이 보내온 트럭으로 아수라장이었다.
종업원 20명이 300박스를 생산해냈지만 물량이 모자랐다. 6개월 뒤에는 종업원의 숫자가 200명이 되었으나 역부족이었다. 안도 모모후쿠 사장이 만든 인스턴트 라면은 이탈리아와 한국에도 진출했다. 이 인스턴트 라면은 1963년 한국의 삼양라면에서 단독 생산, 발매되기 시작했다. 1966년 안도 사장은 자신이 만든 인스턴트 라면을 세계 시장에 내놓기 위해 미국으로 갔다. 그런데 상대 바이어에게 라면의 시식을 권했으나 미국 사람들은 젓가락을 사용할 줄 몰라 라면을 종이컵에 부어서 훌훌 마셨다. 안도 사장은 그 광경을 보고 컵라면을 개발하게 되었다. 1970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니신 식품 미국 지사가 설립되었다. 이어 필리핀, 영국, 브라질, 싱가포르, 홍콩 등에도 기술 제휴로 합작 회사가 설립되었고 인스턴트 라면은 세계인의 식품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그러나 안도 사장은 오사카 출신 상인답게 겸손했다. 그는 1988년 연초의 사원 회의에서 초심으로 돌아가 새 출발하자고 일갈했다. 당시 그의 나이 78세. 남들은 벌써 은퇴할 나이지만 그는 앞으로도 세계의 음식 문화 개선에 더욱 공헌하겠다며 의욕을 불태웠다. 이후 그는 현업에서 20여 년을 더 활동하다가 2008년 타계했다. 1958년 라면이 없던 시대에 라면을 창조해낸 안도 사장. 그는 그의 생애 후반부 45년 동안 세계 음식 문화의 혁명이라고 부를 만한 라면을 생산해냈다. 이제 라면은 전 세계인의 기호식품이 되었다. 단일 상품으로 라면처럼 세계인이 많이 먹는 음식은 없다. 라면은 오사카 상인이 만들어낸 인류 최대의 히트 상품이 된 것이다.